정말 DP를 인정해줘야 될 만한 하나가 나오더라고. 뭐냐? 미진과 멤버 가족의 대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이게 끝일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이제 겸허하게 디스패치 기사를 그때 봤습니다. 그냥 나올 게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관련 기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다음에 디스패치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디스패치 이명을 고소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지난 4월 1일 피고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 허위 사실을 더해서 민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겁니다. 디스패치의 김땡땡, 박땡땡 기자는 기자로서 이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됐냐? 근데 지난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명확하게 법원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내용들이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그러면 어도어에 대한 독립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그게 뭐냐? 하이브에서 낸 대다수의 자료들이 카톡입니다. 그럼 이게 불법 수집된 증거냐? 라고 봤을 때는 일단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톡이 불법 수집된 증거인지 아닌지는 향후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위법한 증거라고 봤으면 이 위법한 증거를 통해서 결론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일단 제가 저번주 목요일날 뉴진스 기자회견 이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계약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순수한 건 이신호 너였고요. 순수한 건 저였습니다. 멤버들은 정말 철저한 법적인 조력 하에, 준비 하에, 심지어는 여러가지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냐? 왜냐하면 이제 멤버들이 딱 조력을 받은 부분 딱 3가지가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 안 한다는 거, 광고주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위약금 안 낸다는 거, 이 3가지가 저는 통상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속계약 해지 수준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들은 아예 가처분 신청을 안 하는 전략을 들고 왔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의 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시혁 씨가 아무리 민희진 전 대표가 싫고 믿고 짜증나도 결과적으로 주주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풋옵션 신청에 대해서 260억 줘야 될 수도 있어.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신청했잖아. 물론 그건 법원에서 따져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멤버들은 아예 그냥 쌩깠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고 송소희 씨의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일,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운전을 시켰다, 같이 동행을 했다,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럼 하이브는 중대 해지 사유 행위했나? 지금 뉴진스 멤버들이 낸 내용 증명에는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브나 이런 관계자들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뭐 앞으로 진행하면 나오는 건가? 적어도 내용 증명상으로는 이 정도로 계약 해지되면 다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주님 정말 감사드린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나갈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겠다, 요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에요. 광고주들과 방송사에 얘기를 한 거예요. 선 잘 타, 내 라인이야, 방시혁 라인이야, 내가 보여줄게, 선 잘 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시선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이니까 위약금을 안 낸다.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뭐 그 판례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을 안 내는 대신 나가서 활동한 금액 원래 계약서대로 분배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 줘도 된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그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 정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웃으면서 계약서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당연히 하이브를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스패치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민희진 전 대표는 알고 있었느냐? 요 부분입니다. 이진호는 어떻게 이걸 파악했냐? 그쵸? 제가 파악했죠.
민희진 전 대표가 260억 풋옵션을 신청했을 때 2달만 더 기다리면 회계년도가 2023년, 24년도를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 590억 정도 벌 수 있어. 근데 민희진 씨는 2달을 못 버티고 260억 신청했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30억. 이 330억을 포기한 미스터리를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4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 대형 전주의 등장. 세 번째,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 네 번째, 민희진 개인사 관련 터질 게 있다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제 4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저는 사실 2번과 4번의 콜라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이게 민희진 씨 개인사 관련해서 터질 게 있다고 봤냐? 민희진 씨가 지난달 29일날 김영대 유튜브 채널 스크롤 오브 뮤직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불과 한 달 전에 다보링크 실소유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네처럼 회사를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꾸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죠. 근데 그때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 미행을 당했다. 택시기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어떤 차가 딱 붙어서 따라왔다. 이상하다 싶어서 경로를 틀었는데 차 번호도 알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디스패치에 취재가 있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 민희진 전 대표는 2달 전에 신청했잖아요. 풋옵션을 2달만 더 기다리면 330억 플러스인데 이런 내용과 다보링크를 만났다는 그 내용 이런 내용들도 다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대형 전주 혹은 대형 투자자 혹은 미행 당했다는 것도 사실 본인의 주장이죠. 정당한 취재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취재할 수 있잖아. 현장 영역에서 취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대형 투자자 대한민국을 달구는 템퍼링 넘버원 사건이잖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넘버원 대형 연예기획사가 휘청휘청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템퍼링이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취재가 정말 개인적인 미행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취재의 결과가 뭐냐? 민희진 전 대표가 다보링크 실소유주 회장과 직접적으로 만났고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한 명인 큰아버지가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논의까지 이루어진 자리였다. 디스패치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 민희진 거짓말의 실체다. 이렇게 나왔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분명하게 이제 멤버들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역겨움을 참고 일하는 것, 남 좋은 일 시키는 기분, 철부지 애들 먹여 살리는 것 낭비다. 이게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보낸 카톡에서 나왔던 겁니다. 민 전 대표는 지금도 이 카톡에 대해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뭔 아티스트야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짜증나 그만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딥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착한 내용들을 가져오신 게 아닌가. 훨씬 더 이제 멤버들에 대해서 좀 딥한 내용들을 얘기한 게 앞서 공개가 됐죠. 민희진에게 아티스트는 뭐냐? 역겨움을 참고 일하는 것.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쟤네가 나한테 나중에 인사 안 하면 가만 안 둘 것 같다. 폭발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민희진 전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다. 보겠습니다. 민희진에게 아티스트는 도구다라고 하셨는데 뉴진스를 대하이브 확성기로 사용했다. 하이브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을 복귀시켜 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두어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민희진 씨가 그날 아침 하이브에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멤버들이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와 멤버들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가 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뭐냐?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건 하나도 저는 이 내용에서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왜 충격적이지 않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파악한 내용과 대다수 일치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뒷패를 인정해줘야 될 만한 하나가 나오더라고. 뭐냐? 민희진과 멤버 가족의 대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이게 끝일까? 그래서 어떤 9월 11일 날 뉴진스 멤버 라이브 당일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이브인데 하이브나 이사회가 어도어를 망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했더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이사 복귀에 대한 요청을 분명히 드리며 이에 대한 상응한 협상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과의 얘기죠. 민희진의 복귀 전략은 투트랙이었다. 뒤에서 대표 자리를 요구했다. 동시에 뉴진스는 앞에서 하이브를 압박했다. 디스패치는 민희진이 뉴진스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때문에 제2의 키나가 탄생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부모님과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보가 됐다는 거죠. 민희진 전 대표가 디스패치에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민희진 씨가 수사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도 성희롱 피해자가 있었죠. 문제가 드러났었을 때 악화된 여론을 라방으로 뒤집었다. 이거 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이슈는 진짜 다 이슈로 덮여요. 진짜 신기한 게 민희진 씨 관련된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훨씬 더 큰 하이브의 이슈가 나와. 뉴진스 멤버들의 지난 목요일날 있었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다음날 방시혁 씨의 4천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 안 된대. 에잉? 뭐야?
남는 건 뭐다? 남는 건 헤드라인이죠. 강시혁 씨가 굉장히 부도덕한 경영인처럼 묘사가 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튜브 지금 하는지요? 아니 7시요. 아버님 지금 버니지들이 너무 좋은 거 터뜨려서 일부러 살짝 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은 멤버들과 시간까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제 욕하다가 걸리고 성희롱까지 나왔다. 이게 뭐냐? 본인들은 본인과 관련된 자료, 카톡 자료가 불법 수집 자료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내용을. 근데 그분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하이브 직원들 페이스북이나 SNS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문제되고 이거 기사화해야 되고 이거 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중성이 없으면 좀 어렵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 잘하라고 판 깔아주네요. 7시 유튜브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제 민진 전 대표는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라방을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민희진 측도 해당 의혹을 원천 차단했다. 지금은 삭제된 인터뷰에서 민희진은 라방을 말렸다고 해. 라방을 말린 게 아니고 라방을 밀었다. 근데 말렸다고 KBS 인터뷰에서 진행했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진짜 말렸을까? 디스패치가 입수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9월 11일 날 뉴진스 멤버의 가족과 민희진이 나눈 대화다. 민희진 씨는 방송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말린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민희진은 아티스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한희 양이 자기 국감 나갈 때 나 나갈 거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도 법인인 다른 회사의 직원이 나를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감에 나가서 발언한다. 이게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차례 걸쳐서. 이게 권력이야. 대한민국 노동자는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 그러니까 보호, 아니 뭐 이거는 뭐 디스패치에서 맨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 부모는 딸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 칼로 쓰지도 방패로 삼지 않는다. 싸움이란 본디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이거는 제가 또 수차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면으로 앞서서 나온 인물들은 다름이 아닌 뉴진스 멤버들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260억이란 풋옵션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에요. 플러스가 되느냐 제로가 되는 싸움이냐 이 부분인데 뉴진스 멤버들은 1000억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기사회생해서 조금만 내도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의 싸움이에요. 결국 한이가 버니지에게 보낸 메시지 나 결정했어. 국회 나갈 거야. 국정감사 혼자 나갈 거예요. 이번에도 스스로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근데 이때 매니저도 모르고 매니저도 모르고 회사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민희진은 알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여기 민희진 전 대표와 한이에 그리고 세종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민희진은 모를 수가 없었다. 국감 출석을 알리기 하루 전에 한이가 민희진의 작업실 찾았다. 손에는 노란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참고인 출석이죠. 무려 4시간 넘게 세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한이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근데 진짜 그때도 김주영 대표도 거의 눈물을 흘렸었는데 김주영 대표에 대한 존중은 별로 없었어요. 한이는 눈물은 아이돌이라 소중하고 매니저의 눈물은 스태프라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K-팝의 어두운 그늘이다. 이건 좀 되게 잘 쓴 말 같아. 제가 수차례 했던 말 가운데 하나인데 가보세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지금 그 상대적인 매니저는 자기 공개될까 봐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긴 정말 안 했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체적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예인,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대중들의 뇌리 속에 이미 한이한테 무시해라고 얘기한 사람이 됐어. 근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확인해야 되잖아. 우리 진짜 정작 본인을 지켜줘야 될 환경 노동부에서는 이 노동자를 안 부르고 한이를 불렀어. 그게 권력이라니까. 52억을 번 개인 사업자다. 아이고 뒷배 짓궂죠. 굳이 가로쳐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진짜 못된 게 뭔지 알아? 이거 딱 하나만 알고. 뒷배 이 가로치는 거는 여기다 별표 그라는 거 별표야. 별표. 이거 못됐어. 민지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민지 대표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 뉴진스를 입장 발표할 때 민희진과 거리두기를 했다. 근데 라방 때도 스스로 국감 때는 혼자서 기자회견 때는 따로 했지만 그 손이 너무나도 보인다. 라방, 국감, 회견은 일종의 탈출 빌드업이었다. 심지어 기자회견은 하위부의 답신을 받기도 전에 결정됐다. 답정 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야. 14일 딱 맞춰서 그것도 다음 날 기일로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성의가 있냐? 너무 황당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거든요. 더욱이 그럼 니네들 말대로 뉴진스에서 그러면 내용 증명 보냈어. 14일 받자마자 2시간 뒤 답변서 보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성의 있다고 할 거야? 그게 너무 이 논리가 말도 안 돼. 맞잖아요. 14일 동안 꾹꾹 법정 기간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시정 조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했는데 그때 하나하나 해본 거는 성의가 없대.
그럼 앞으로 받으면 2시간 만에 찍 보는 성이 있는 거야? 논리의 수성이 어떻게 이래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프레임을 씌워요. 이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민성일은 민희진이 극혐하는 합성어다. 이게 왜 웃긴지 말씀드릴게요. 안성일 대표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민성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민성이라는 단어 썼다가 결국은 난리가 났어요 한번. 그래서 그 영상 삭제됐어. 단독 공개된 녹취 영상이 삭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성이라는 단어를 극혐한다는 걸 어느 매체에서 가장 잘 아냐? 디스패치에서 압니다. 좀 웃기죠. 직접 경험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프티는 뒤통수를 쳤고 뉴진스는 뒤통수를 맞았다. 안성일과의 비교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거를 디스패치에서 그 안성일 관련된 기사 낼 때 민희진 대표 이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사도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리해서 봐야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디스패치 좀 짓궂죠. 템퍼링 논란을 의식했을 수 있다. 다버링크 투자설이 돌았을 때 속전속결 원천봉쇄 사실무근을 외쳤다. 행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하이브가 또 다른 시비 소재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헛소문을 원천 봉쇄하고자 입장을 전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라십니다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멤버의 큰 아빠가 소개를 해가지고 다버링크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9월 30일 날 민희진은 이 회사 실질적 소유주인 A씨를 만났다. 이 둘의 연결고리는 뉴진스 멤버의 큰아빠 B씨입니다. 디스패치는 민희진과 A 회장 B 큰아빠 3자 회동을 포착했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민희진 거취에 대한 소문이 확인이 된 순간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3자 회동까지 포착을 했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족 DM까지 확보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A 회장은 디스패치에 민희진이 당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민희진과 B씨는 이미 하이브 탈출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B씨가 결국은 다버링크의 사내 이사로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템퍼링 의혹과 무관할 수 있을까? 당시 민희진은 어도 사내 이사였다. 뉴진스의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0일.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공개된다. 왜냐? 9월 30일 날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투자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 그 자료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민희진 씨는 260억 풋옵션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하죠. 근데 이게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브에서 먼저 계약 주주간 계약 해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받을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330억에 대한 수수께끼 풀리죠. 물론 성공하면 템퍼링, 실패하면 미팅이다. 이것까지 뭐 쓸 필요 있나? 진짜 아우 무서워서 뭐 반박하겠나. B 아빠가 오작교였다. 큰아빠가 오작교였다. B씨는 뉴진스 멤버의 가족이다. 민희진은 그를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왜? 아니 큰아빠랑까지 접촉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아니고. 그가 A 회장에게 민희진 씨를 소개했다. 투자 의사를 직접 타진한 것. B씨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민희진에게 5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냐고요. 두 사람이 투자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나눈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B씨는 바빴습니다. 민희진과 따로 만났고 뉴진스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A 회장에게 상황을 브리핑했다. 투자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시간 동안 꽤 많은 얘기가 있었죠. 다버링크가 먼저 응답했다 라고 해서 다버는 10월 2일 사내 신규 이사 선임을 예고했습니다. 다버링크 신임 이사. 민희진 옆에 이땡땡과 박땡땡이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이제 그 민희진 씨 측 사람들이 사내이사 후보로 올라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민희진의 변심인지 B씨의 장난인지 내막은 알 수 없었다. A 회장은 디스패치에 이런 농락은 처음 당해본다. 자기들이 만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1차 접촉한 적도 없다? 그 거짓말에 주가가 단기 50% 빠졌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헛소리 비대칭 이거는 뭐 그냥 얘기고 여기서 이제 디스패치가 그 위선을 증명하기 위해 또 쏟은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 요 내용이 사실 저는 약간 애매한 내용이라고 해요. 왜냐? 이 내용 꼬리쳤어. 이 내용이 업무상의 내용으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땡땡땡한테 미친듯이 꼬리쳤어요. 가까이 앉고 안 들린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한번 자고 나면 완전히 빠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로비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자고 더 수월해질 수 있으면 잘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몸로비 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주술 얘기가 나왔는데 민희진이 소스에서 뉴진스를 데려왔다. 당시 그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딜을 성사시키려고 했다. 민희진의 직업관, 직장관, 여성관은 비정상적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몸로비는 아니라고 했다. 도움이 될 만한 4-5명의 남자에게 사랑의 주술을 부탁했다. 무당은 상대 남자 몸 안으로 들어가는 샤머니즘적 시도를 했다. 그러나 계저씨와 썸은 미스럽거든. 이게 진짜 못됐어. 계저씨라고 했잖아. 특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방시혁 의장은 아닌데 당연히 방시혁 의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고위급 임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디페가 정말 충실하게 좀 사실을 취재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녹취 그 부분 있잖아. 그 주술적 시도 이 부분은 잠깐만 그거에서 뭘 느꼈냐?
그 부분에서 디스패치의 의지를 느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이 기사를 봤을 때 사실관계에 굉장히 충실했고 민희진 씨의 개인적인 내용들은 없었어요. 왜냐? 큰 틀에서 세 가지잖아. 세 가지. 1번 한이와 민희진 대표의 만남. 2번 멤버 큰아빠와 민희진 대표의 만남. 3번 다보링크 실소유주와의 만남. 그러니까 뉴진스 member들이 어도 싫고 하이브 싫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잘못한 게 있고 솔직히 문건 보면 화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나가기로 선언하는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근데 막 앉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찾았어.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신의 한 수로. 설사 그 신의 한 수가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선량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방법을 써서 빠져나간 거잖아. 그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4천억 문제 없다고? 내가 4천억이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가 방시혁 씨까지 다뤄야 돼.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한국거래소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을 보고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장에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사 서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이브의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뭔 소리야 이게. 이 말은 사실 상장 심사에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는 나는 거래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별도 제재에 취하지 않기로 했다잖아. 그 뜻이 뭐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대. 처음으로 이 기사를 쓴 매체에서 구멍을 인정했다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알 수 없지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하이브 방시혁 편들었다 절대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은 법적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취재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뭐 제가 무슨 특별하게 어디 휘말려 있다 뭐 어디 뭐 사주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은 그냥 뭐 그래도 뭐 여기서 끄시겠어. 감사합니다.